안녕하세요. 골돌 자녀교육입니다. 오늘은 중학교 가서도 책을 계속 읽게 하고 또 책을 통해서 공부의 동기부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아기나 초등 때는 책을 좋아해서 잘 읽는 아이들도 중학교에 들어가면 학교 생활도 바쁘고 또 공부할 양도 많아지고 해서 책을 읽을 시간이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. 제 아이도 중학교 가서는 관심 있고 흥미로워했던 수학, 과학 책들도 시험이 끝났을 때나 또 독후감 써야 할 때, 그리고 방학 중에 읽곤 하였습니다. 먼저는 초등학교 5학년, 6학년 때 읽었던 책을 다시 한 번 더 읽었습니다. 중학생이 되었으니 중학교 수준의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책 읽기를 강요하면 책 읽기가 또 어렵게 다가와 버립니다. 초등 때 읽었던 책 중에서 그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거나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다면 중학교 때 다시 한 번 더 꺼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똑같은 책이라도 읽는 시기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아이도 한번 읽어본 책이기 때문에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또 그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기도 하고 어렵게 다가왔던 부분들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초등 때 재미있게 읽었던 탈레스 박사와 수학 영재들의 미로 게임이라는 책을 다시 읽고 독후감을 쓰기도 했었습니다. 여러 가지 창의적인 수학 문제를 풀어보고 이해하면서 수학적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초등 때는 문제보다는 책의 스토리에 흥미를 가지고 보았다면 중학교 때는 수학적 지식이 조금 더 많이 쌓였을 때니까 책 속의 문제들도 재미있게 풀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초등 때부터 관심 있어 했던 우주나 로봇에 관한 책을 계속 읽을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 빌려다 주었습니다. 흥미롭고 좋아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중학교 가서도 조금씩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. 우주나 로봇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아이가 읽은 책 몇 권을 소개해 보겠습니다. 나는 멋진 로봇 친구가 좋다라는 책인데요. 이 책에서는 특히 카이스트에서 2004년도에 만들어진 휴보를 보고 신기했었고 또 화성에 간 우주 로봇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. 우주 비행사의 지구 생활 안내서라는 책인데요. 이 책은 캐나다 우주 비행사 크리스 헤드필더가 훈련을 받고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인생의 가르침을 엮어놓은 책이라고 합니다. 주인공은 9살 때부터 우주 비행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결국 그 꿈을 이루었다고 합니다. 제 아이도 이 책을 읽고 우주 비행사처럼 우주를 탐험하고 우주에서 실험을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느낀 점을 적었습니다. 그리고 마션이라는 책을 빌려주었습니다. 영화로도 나왔던 책인데 빌려주니 재미있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. 아이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2년 동안 화성에서 혼자서 살아나가는 과정, 그것을 인상 깊게 보았다고 합니다. 이 책을 보고 나서 나중에는 그래비티랑 인터스텔라 그런 영화들도 같이 보러 가곤 하였습니다. 처음 읽는 미래과학 교과서, 이 책은 시리즈로 되어 있는 책인데 우주공학 편을 읽었습니다. 우주와 로켓, 달 탐험에 관한 상식을 알려주는 책입니다. 아이가 인상 깊었던 부분 두 가지를 말해보라고 하니까 아폴로 11호의 달 탐사 과정이 인상 깊었고 그리고 첫 민간인 우주선이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. 플라이 투 더 문이라는 책도 빌려주었는데요. 이 책은 달에 처음으로 인간을 보냈던 아폴로 11호의 사령선 조종사 마이클 콜린스가 쓴 자서전입니다. 마이클 콜린스가 어떻게 우주 비행을 하게 되었고 달에 갔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. 아이가 이 책도 흥미롭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. 중학교 때는 책을 읽을 시간이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. 수학과 관련된 지식책들은 처음부터 꼼꼼하게 다 읽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중학교 가서도 책을 계속 읽게 하기 위해서는 빠짐없이 다 읽지는 못하더라도 책 앞에 목차를 보고 관심 있는 부분이나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부분, 그런 부분을 찾아서 보아도 됩니다.
제 아이가 초등 때부터 즐겨보던 과학 잡지책인데요. 뉴턴 하이라이트, 하이테크의 세계 이 책을 소개하겠습니다. 초등 때는 그림 위주로 많이 보았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. 중학교 올라가서 이 책을 다시 보았는데 더 알고 싶은 부분만 찾아서 더 깊이 공부해 보았습니다. 이 책을 통해서 중학교 때 수업 시간에 배운 에어컨의 원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또 주변 전자기기 속에 숨어 있는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. 책의 내용이 많지만 목차를 보고 더 알고 싶은 부분을 찾아서 독후감을 쓰기도 하였습니다. 제 아이가 중학교 가서도 흥미를 가지고 책을 계속 읽을 수 있었던 것은 관심 있어 하고 좋아하는 부분의 책을 계속 도서관에서 빌려서 옆에 갖다 두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. 아이가 어떤 분야에 관심과 흥미를 가진다면 그와 관련된 책을 계속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 관심이 다른 쪽의 지식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확장시켜 줄 것입니다. 그리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도 키워줄 것입니다.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, 즉 글을 읽고 이해하는 언어 능력이 키워지면 공부도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책을 통해서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. 제 아이 중2 때 수학여행을 다녀온 후인 걸로 기억이 됩니다. 영재고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혼자 하고 있었기에 마음적으로 많이 나태해지기도 했고 아이들과 노는 것이 더 재미있고 또 엄마가 공부해라 말해도 말을 잘 안 듣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. 그 당시 유튜브에서도 유명한 공신 강성태님이 미쳐야 공부다라는 책을 발간을 했었습니다. 공부해라 말하면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안 들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잔소리하기보다는 이 책을 빌려주면 좋겠다 생각하고 빌려와서 은근슬쩍 아이 방에 두었습니다. 아이에게 어차피 독후감도 적어야 되는데 꼭 수학, 과학책이 아니어도 되니까 이런 책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. 제 아이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적어둔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공부의 신으로 통하는 강성태가 공부 비법을 적어놓은 책이다. 이 책은 왜 공부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준다. 공부는 왜 하는가? 화폐에 가치가 있는 것처럼 한 번밖에 없는 인생도 보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학습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공부를 하다 보면 유혹이 많이 생기는데 이들을 잘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. 저도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잠이 많이 와서 힘들었습니다. 그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겨내 보았는데 이 책의 내용처럼 의자에 몸을 묻고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. 하지만 어떻게 됐는지 아침엔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. 잠을 이기기 위해 고안한 방법은 바닥에 이불을 다 걷고 물을 뿌려놨습니다. 그러자 스르륵 내려와도 깜짝 놀라 잠에서 깨고 다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. 꾸준히 하지는 못했지만 엄마의 잔소리보다는 이 한 권의 책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한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중학교 가서도 책을 계속 읽게 하고 또 책을 통해서 공부의 동기부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.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